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을 만나다. 오늘은 천안을 이재관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재관 당선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선거가 끝난 지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유권자와 시민들 만나셨을 텐데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해주시던가요?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렵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 IMF를 겪었고 코로나를 겪었는데 그때보다 힘들다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발 좀 싸우지 말고 민생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랬군요. 예.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뭐 당연히 뭐 당선이 됐으니까 기쁜 마음이 있지만 그보다도 그동안의 공약이라든지 또 시민분들을 만나면서 약속했던 그러한 시민들의 그 어려운 부분 또 지역의 어떤 현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공약의 실천입니다. 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법적인 근거도 가져야 될 것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그 부처에 반영해야 될 것도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무거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들이 있습니다. 네, 책무가 먼저 가슴에 확 예. 오셨군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선거 승리의 요인 어떻게 풀이하십니까? 현 정부의 어떤 실정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 정부에서 뭐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 너무 잘 아시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정신을 차릴 수 있게끔 또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게 큰 줄기의 하나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부분은 이제 국회의원들도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 또 행정의 어떤 그러한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회에 가서도 뭐 어떤 그 난상 토론이라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대안도 내놓고 또 정부를 알아야 정부를 또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전문가에 대한 그 갈구들이 좀 이번에 선거에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당선자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 천안시장 후보로도 출마를 하셨었고 이번에 22대 국회의원의 당선인 신분으로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신데요. 예. 어떻습니까? 그 두 선거의 차이점을 몸으로 좀 느낄 수 있으시겠던가요? 있죠. 지난번 지방선거도 시기상으로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바로 있었거든요. 그때는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구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게 흐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 2년이 지나고 나는 시점에서 현 정부가 과연 어떻게 했느냐, 네.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 그 표심에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 부분들이 저는 그 지난 지방선거와 이번 어떤 총선의 흐름에서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당선자님께서는 방금 전에 공직생활 30년이 나에게는 큰 경력이고 경험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초선 의원으로서 이 공직생활의 경력이 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시나요? 저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초선이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말 어눌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마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정부를 견제하는 거거든요. 견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부 내에서의 어떠한 그 일정에 따라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정부 정책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야 그 적절한 시점에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지적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인지를 저는 알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저는 행정 분야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 정권 심판격인 부분이 좀 강하다라는 여러 여론조사가 있었고 실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표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권자, 시민들은 우리 지역의 좋은 정책을 가지고 좋게 펼쳐서 지역 발전을 원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당선자님 가장 중요하게 추진할 공약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하셨을 때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이 지역 그 유권자분들은 가장 큰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역 발전 이것은 획일적이고 어떤 그 일률적인 어떤 그런 방식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안시 특례시 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 특례시라고 하면은 그 자치단체의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특별하게 주는 거거든요. 현재는 그 특례시의 기준이 100만입니다. 그런데 이 천안시는 이 어떤 비수도권의 어떤 자치단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50만 명으로 낮춰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야 그 수도권 중심의 어떤 그런 정책이 비수도권 중심의 어떤 정책으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떤 그런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천안 특례시 지정을 제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천안 특례시 지정 예. 저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제 문진석 의원님하고 담화를 나누면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가고 싶냐 여쭤봤더니 천안에 있는 국회의원 세 분이 상의를 하셔서 예. 요직으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이재관 당선인님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으신가요? 참 모든 상임위원회가 다 요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마 그 말씀의 뜻은 가급적이면은 새 국회의원이 중복되지 않게 여러 상임위원회에 좀 가서 우리의 어떤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커버 범위를 좀 넓혀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로 한번 상의 드린 네. 것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의 어떤 현안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어떤 산업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 그러면은 제1 희망은 저는 국토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자위를 저는 한번 들어가서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행정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셔도 맥을 참 잘 짚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는 정치 신인이라고밖에 아직 표현할 수가 예. 없는데 앞으로 정치 신인으로서 정치 개혁 어느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치 개혁은 시민의 눈으로, 국민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저는 개혁의 하나의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현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어떤 귀라든지 어떤 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사실 의정 활동을 하시려면 많은 시민들을 만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도 듣고 경청을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시민, 유권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소통의 방식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SNS를 통한 어떤 방식이라든지 또 방문을 통해서 하는 거라든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하게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지역별로 그 어떤 민원 소통의 날을 좀 지정해서 네. 운영을 하면은 그날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현안들을 우리의 어떤 그 가려운 곳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마련될 거라고 보고 그런 소통의 날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시민들께 유권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일을 잘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시민 여러분, 저를 선택해 주신 그 마음 길이 간직하고 또 4년간 그 성과로 보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는 바로 우리 천안 지역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해야만이 창출할 것인가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바로 저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을 만들고 환경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와 나눈 이야기 시민들과의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초선의 마음 4년 동안 단단히 하셔서 지역 발전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